안녕하세요. 배주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원의 방정식 1등급 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난이도 높은 1등급 문제를 이렇게 열심히 풀고 있는데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게 문제를 읽을 때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다가 하나하나 단서를 찾아 나가면서 풀리는 이 과정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만 재밌는 거 아니죠? 제가 재밌다 하면 여러분들도 재밌어질 거라 믿으면서 바로 첫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원에 대하여, 자, 그림과 같이, 그림이 뒤에 나와 있네요. 자, 그랬는데 점 Q를 지나고 원 C를 이등분하는 직선이 원 C와 만나는 점 중 Q가 아닌 점을 R이라 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뒤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그림을 먼저 대략 그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X축,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자, 원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이 이런 식으로 있고 네, 원이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점 Q는 지금 여기예요. 점 Q는 여기고 점 P는 여기입니다. 그랬을 때 점 Q를 지나고 원 C를 이등분하는 직선이니까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겠죠.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원의 중심을 바로 찾아볼까요? 원의 중심 찾아보시면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이 얼마죠? 8이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지금 3,2인 것이고 원을 이등분하는 직선이 원 C와 만나는 점 중에 Q가 아닌 요 점을 점 R이라 하고 그리고 원점 O에 대해서 원 C가 선분 OR과 만나는 점을 S라 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점을 S라 하자. 되셨죠? 자, 그랬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가 Q분의 P일 때 Q 더하기 P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하나하나 찾아가 볼 건데 일단 점 P와 점 Q의 좌표를 구해보기 위해서 이 원에다가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으려면 Y자리에 0을 넣어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Y자리에 0을 집어넣어 주시면 X 빼기 3의 제곱이 4를 넘겨주시면 4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x 빼기 3이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x 빼기 3이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x는 5 또는 1이 돼요. 아, 그러면 점 P의 좌표가 1,0이고 점 Q의 좌표가 5,0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직선 있죠? 요 직선을 한번 잘 보시면 점 R, 원의 중심, 점 Q를 한번 잘 보시면 이게 지름이잖아요.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로 같을 것이기 때문에 이 원의 중심이 R과 Q의 중점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 3,2여야 된다라는 걸 이용해보면 점 R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점 R의 좌표 구해보시면 1,4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점 S를 구하고 싶은데 점 S는 선분 OR이 원과 만나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선 OR의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원점과 1,4를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Y는 4X라는 직선이 됩니다. 이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을 찾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에다가 Y는 4X를 집어넣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넣어볼까요? 원의 방정식에다가 y 대신 4x를 집어넣어 봅시다. 자, 그러면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4x 빼기 2의 제곱은 8이 되겠죠?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계산해 보시면 17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6x 계산해보시면 마이너스 22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9에다가 4를 더한 다음에 8을 빼주시면 되니까 플러스 5가 됩니다.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 해보시면 1, 17, 1, 5 마이너스 요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x값은 1 또는 17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y는 4x와 이 원과의 교점의 x좌표가 1 또는 17분의 5라는 소리고 그 1 같은 경우는 R의 x좌표였던 거고요. S의 x좌표가 바로 17분의 5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의 x좌표가 17분의 5다. 그리고 이 S도 y는 4x 위의 점이기 때문에 y좌표는 17분의 20이 되겠죠. y는 4x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이 사각형의 넓이만 구해주시면 될 텐데 이 사각형의 넓이 같은 경우는 구하는 방식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을 빼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큰 삼각형의 넓이 구해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5고 높이는 이 점의 y좌표니까 4가 되겠죠. 여기에서 작은 삼각형의 넓이 구해보시면 2분의 1에다가 밑변의 길이 1에다가 높이는 요 점의 y좌표니까 17분의 20이 됩니다. 자, 요게 바로 사각형 PQRS의 넓이다라는 것이고요. 요거 계산해보시면 10에서 17분의 10을 빼주시면 되기 때문에 17분의 160이 됩니다. 자, 17은 소수니까 17과 160이 서로 소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이 P고 이 값이 Q여서 더해주시면 177이다 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되셨죠? 자, 그 다음으로 32번 문제에 넘어가 보시면 자, 마찬가지로 그림이 나와 있나 봐요. 그림이 나와 있죠? 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중심이 A인 원C1과 중심이 B인 원C2가 두 점에서 만나고 Y는 EX에 동시에 접할 때 두 점 A, B의 X좌표의 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림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 점 P가 2분의 7,3입니다. 점 P가 2분의 7,3이고 점 Q가 3,2분의 7이에요. 자, 이런 상황인데 점 A와 점 B 자, 두 원이 점 PQ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원만 따로 한번 보시면 중심이 A인 원과 중심이 B인 원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원이 점 PQ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선분 PQ는 점 A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현이기도 하고 이 원의 현이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현이 나오면 항상 중심이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봐야 돼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현을 수직 이등분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중심에서도 현 PQ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PQ를 수직 이등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 이 점과 이 점, 원의 중심을 이렇게 이어보면 PQ의 수직이면서 PQ를 이등분하는 직선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PQ를 나타내는 직선의 기울기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중심을 지나는 직선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이 직선과 수직이어야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이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그 다음에 PQ를 이등분해야 되기 때문에 PQ의 중심을 이 직선이 지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PQ의 중심을 찾아보시면 PQ의 중점을 찾아보시면 PQ의 중점은 4분의 13, 4분의 13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원의 중심을 잇는 직선은 기울기가 1이면서 4분의 13, 4분의 13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직선의 방정식은 뭐예요? y는 x죠. 그럼 우린 뭐를 알 수 있냐면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은 y는 x 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원의 중심을 둘 다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의 중심을 a, a, 이 원의 중심을 b, b로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y는 2x에 이 두 원이 접하기도 하잖아요. y는 2x에 접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마찬가지로 y는 2x가 이 원의 접선이기도 하고 이 원의 접선이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접선이 나오면 접점과 원의 중심을 이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연두색 길이가 바로 이 조그만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반지름 구해보시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하시면 되기 때문에 2x 빼기 y는 0이라는 직선과 a, a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루트 5분의 a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a가 지금 1사분면 위의 점이죠. 그림과 같이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루트 5분의 a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점 P와 점 Q는 이 조그만 원 위의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도 있지만 중심과 원 위의 점을 연결함으로써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a, a라는 원의 중심과 점 P로 해도 상관없고 점 Q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점 P로 해볼게요. 2분의 7, 3 사이의 거리가 바로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루트 5분의 a랑 똑같다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 해보시면 루트 a 빼기 2분의 7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3의 제곱 요 값이 우리 아까 여기서 구한 반지름과 동일해야 된다. 둘 다 반지름의 길이기 때문에. 자, 요 사실이 성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루트 안에를 살짝 정리해 보면은 루트 2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7a에다가 마이너스 6a 하면은 마이너스 13a가 되겠죠? 플러스 4분의 49 더하기 9. 자, 그러면 우리 양변의 루트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해 봅시다. 그럼 좌변은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5분의 a 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5분의 a 제곱을 왼쪽으로 한번 넘겨보시면 5분의 9a 제곱 마이너스 13a 더하기 4분의 얼마가 되죠? 49에다가 36을 더하니까 85가 됩니다. 는 0이 되겠죠. 이 방정식을 풀면 우리는 a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양변에다가 5를 한번 먼저 곱해볼게요. 5를 곱해보시면 9a 제곱 마이너스 65a 더하기 4분의 425는 0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양변에 또 4를 곱해주셔야 되겠죠. 4를 곱해주시면 36a 제곱 마이너스 260a 더하기 425는 0이 됩니다. 자, 요거를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자, 조금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좀 겪을 수도 있지만 여러 번 시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해보시면은 28, 5, 85 요렇게 하면 딱 260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262. 요렇게 x자로 곱해볼까요? 요렇게 하시면 마이너스 170이고 요렇게 하시면 마이너스 90이죠. 그럼 더하면 마이너스 260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는 못 찾을 수 있지만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시면 a 값이 2분의 5 또는 18분의 85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은 문자 A에 대해서 조그만 원에 대해서 푼 거지만은 큰 원, 중심이 B, B인 원에 대해서 하더라도 이 똑같은 계산을 반복하게 될 거예요. A 대신에 문자만 B로 달라지겠죠. 그래서 B 같은 경우도 결과가 2분의 5 또는 18분의 85가 나오게 됩니다. 아, 그래서 둘 중에 A보다 B가 더 크다라는 사실이 문제의 조건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둘 중에 작은 값인
이 값이 A였던 것이고요. B 값이 18분의 85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B에 대해서도 문자만 B로 바꾼 채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될 거니까. 되셨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A의 X좌표와 B의 X좌표를 더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5와 18분의 85를 더하면 되기 때문에 18분의 130이 됐나요? 요거 18분의 얼마죠? 45죠. 그러니까 45에다 85 더해서 130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모 분자를 똑같이 2로 나눠주시면 9분의 65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겠죠. 자, 되셨나요? 자, 이렇게 32번 문제 풀어보고 다음 3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은 두 점 A, B와 저 원 위에 있는 점에 대하여 삼각형 PAB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S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점 P의 개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 보는 거예요, 일단은. 자, 그러면 이렇게 축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1,1이 점 A고요. 점 B는 1,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점 A와 점 B가 있는데 원의 중심은 얼마죠? 3,4가 원의 중심이죠. 3,4가 원의 중심입니다. 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2인 이런 원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점 P는 요 원 위의 점이고요. 삼각형 PAB의 넓이를 구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점 A는 마이너스 1,1이고 점 B는 1,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지나면 이렇게 중심을 지나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생긴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PAB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우리 일단 S가 나올 수 있는 값을 찾아보기 위해서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언제여야 될까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넓이가 최소가 될 때는 언제죠? 우리 많이 했듯이 중심에서 이 선분 AB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중심에서 직선 AB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선을 연장했을 때 원과 만나는 두 점이 생길 텐데 이 첫 번째로 만나는 더 가까운 데서 만나는 점이 P일 때 높이가 최소가 될 거고 이때 높이가 최대가 될 거다라는 거를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정확히 이때의 높이를 구해보기 위해서는 중심과 이 중심인 3,4와 직선 AB 사이의 거리, 요 거리에서 반지름 길이만큼 빼주면 이 높이의 최소값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더하면 높이의 최대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3,4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 텐데요. 이 선분 AB가 나타내는 직선 AB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인 x 플러스 y는 0이라는 직선과 3,4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는데 이거 구해보시면 루트 2분의 7이 나오게 되겠죠. 아, 그래서 이 루트 2분의 7, 즉 2분의 7 루트 2가 바로 이 흰색 길이 2분의 7 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럼 높이의 최소값은 2분의 7 루트 2에서 반지름 길이인 2 루트 2만큼 빼주시면 되니까 높이의 최소값은 2분의 3 루트 2 이게 높이의 최소값이 되고요. 높이의 최대값은 2분의 7 루트 2에서 반지름 길이만큼 더 더해줘야 되니까 2분의 11 루트 2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높이 같은 경우는 이 최소값과 최소값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모든 값이 다 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 원 위의 점들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이가 짧은 점에서부터 가장 높이가 큰 점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이의 모든 값이 높이로 나올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삼각형 PAB 넓이도 한번 구해보시면 넓이가 가장 작을 때는 이 AB의 길이는 일정하니까 AB 길이 구해보시면 점과 점 사이 거리에서 얼마죠?
2루트 2가 됩니다. AB의 거리는 2루트 2다. 그럼 2루트 2에다가 높이가 가장 작을 때는 2분의 3 루트 2가 될 거고 요거 계산해 보시면 얼마죠?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가장 클 때인 2분의 11 루트 2일 때의 삼각형의 넓이는 높이 자리에 2분의 11 루트 2 넣어보시면 11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삼각형 PAB의 넓이 S는 S가 자연수가 되려면 3부터 11까지의 자연수가 나올 수 있다. S가 자연수인 경우는 3부터 11까지의 자연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정확히 3일 때는 우리 왼쪽에 있는 그림을 다시 가져와 보면 A, B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원은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면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선분 AB의 수직인 직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넓이가 정확히 3일 때는 언제였냐면 높이가 최소일 때 그때의 점P는 이때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점P가 이 점이 아니라 조금만 더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가더라도 높이가 이 길이보다 커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넓이가 3이 되도록 하는 점P는 여기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넓이가 제일 크게 되는 점P도 딱 요때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넓이가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 있죠. 4부터 10까지일 때. 자, 그러면은 요때의 넓이가 이 점이 P일 때 넓이가 3이었는데 넓이가 4가 되게 하는 점 P는 대략 한 요쯤에 하나 있겠죠.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곱하기 2분의 1 해서 넓이가 4가 되는 점 P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이 지름의 정확히 대칭인 요 점에 있더라도 이 점이 P이더라도 이 점과 직선 AB 사이에 이르는 거리는 여기에서나 여기에서나 동일할 거예요. 그쵸? 마찬가지로 삼각형 PAB 넓이가 5가 되게 하는 점 P도 이쯤 하나 그리고 정확히 지름의 대칭인 요 점 하나 두 개가 있을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최대값이 되기 전까지도 계속 이렇게 대칭적으로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부터 10까지의 넓이가 나오도록 하는 점 P의 값은 각각 두 개가 있다. 두 개씩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S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점 P의 개수는 3이 되는 경우 하나, 11이 되는 경우 하나, 두 개에다가 4부터 10까지는 각각 두 개씩 있기 때문에 4부터 10까지의 자연수의 개수는 7이잖아요. 7이 두 개씩 있으니까 몇 개죠? 14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더하기 14 해서 서로 다른 점 P의 개수는 16개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최소값과 최대값이 되게 하는 경우만 하나씩 있고 나머지는 다 두 개씩 있다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인 3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4번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위에 제1사분면에 있는 점 P에서의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 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3인 원이 있는데 제1사분면 위에 있는 점 근데 점 P가 어떤 좌표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제가 A, B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점 P에서의 접선이 X축 및 Y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 하자. 이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 하자. 이렇게 알려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AB 좌표도 구할 수 있겠죠? 원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되죠? AX 플러스 BY는 9가 됩니다. 그럼 이 직선의 X절편 구해보시면 얼마죠? X절편 구해보시면 A분의 9,0이 되겠죠. 그 다음에 Y절편 구해보시면 0, B분의 9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OA 길이보다 OB 길이가 더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OA 길이는 얼마죠? OA 길이는
a분의 9입니다. a분의 9. OB 길이는 b분의 9잖아요. a분의 9보다 b분의 9가 더 크다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전피는 1사분면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a랑 b는 둘 다 양수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부등식 정리해 보시면 우리는 b보다 a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삼각형 OAB 넓이가 4분의 27 루트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삼각형 넓이 구해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a분의 9 곱하기 b분의 9, 요 값이 4분의 27 루트이다 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요거 정리하면 ab에 대한 정보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약분을 빨리 해서 정리를 해보면 a, b의 값이 3 루트이다 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점 a의 x좌표는 즉 a분의 9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더 활용하지 않은 게 뭐냐면 점 P가 원위의 점이다 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점 P가 원위의 점이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서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a랑 b 값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a가 궁금하기 때문에 b 대신에 a분의 3루트 2로 바꾸어서 넣어보자 라는 겁니다. 요거를 b자리 대신에 집어넣어 보시면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8이 9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양변에 a제곱 곱해서 정리해보면 a 4제곱 마이너스 9a제곱 플러스 18이 0이 되기 때문에 a제곱이 3 또는 6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a제곱이 3이라면 요 관계에 의해서 b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죠? b제곱은 6이 되는 거죠. 만약에 a제곱이 6이라면 b제곱은 3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아까 전에 b보다 a가 더 크다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요거여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a제곱이 6이니까 a는 양수라서 루트 6일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a의 x좌표인 a분의 9는 루트 6분의 9니까 얼마예요? 6분의 9 루트 6, 즉 2분의 3 루트 6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요거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과 좌표를 하나하나 구해가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다음 35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a가 b보다 큰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원 밖의 점 a, b에서 원의 근 두 접선의 접점을 a, b라 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서 자연수라는 말이 나오면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걸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 밖의 점 a, b에서 a랑 b가 자연수기 때문에 일단 점 P는 1사분면 위에 점일 거예요. 자, 근데 점 P에서 원의 근 두 접선이 있을 거고, 이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a랑 b라고 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각형 PAOB 의 넓이가 8일 때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보시면은 이게 접선이면서 중심과 접점이랑 연결했기 때문에 뭐를 생각하셔야 되죠? 요 수직이다 라는 것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심과 원 밖의 점을 이렇게 연결해보면 삼각형 PAO와 삼각형 PBO는 서로 합동인 삼각형이다 라는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요 넓이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총 사각형 넓이가 8이라는 소리는 이 조그만 삼각형 하나가 넓이가 4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반지름 길이가 2다라는 거 알고 있고, 이 삼각형 넓이가 4이려면 이 길이가 얼마여야 되죠? 높이가 2니까 이 길이가 4여야 넓이가 4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 잘 보시면 이 빗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쵸? 빗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 보시면 2 루트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원점과 점 P까지의 거리가 2루트 5여야 된다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자, 그러면 원점과 점 P 사이의 거리의 제곱은 2루트 5의 제곱인 20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A랑 B를 어떻게 구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앞에 주어졌던 조건 A가 B보다 크면서 A, B는 자연수다를 이용하면 여기서 A랑 B를 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연수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4의 제곱과 2의 제곱을 더해서만이 20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값이 더 커야 되기 때문에 A가 4고 B가 2다 라는 것을 바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연수 조건을 이용해서 요걸 꼭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A, B가 4, 2였다 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그림을 조금 더 예쁘게 그려볼 수 있을 텐데 다시 저 그림을 그려보시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이잖아요. 근데 점 P가 4, 2예요. 그러면 Y좌표는 여기랑 동일하면서 점 P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점 P에서 그은 접선은 하나는 바로 보이시나요? 접선 하나는 Y는 2라는 게 바로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접선 하나는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랬을 때 요 접점이 점 A였던 거고 요 접점이 점 B였던 겁니다. 왜냐면 A의 X좌표가 B의 X좌표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넓이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요 연두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요 직선의 방정식을 모르기 때문에 기울기를 그냥 m이라고 설정을 해볼까요? 그럼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공식 이용해 보시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2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y절편이 음수인 거 보이시죠? 기울기가 m인 접선은 여기 하나 있을 텐데 이 접선이 y절편이 양수고 이 절편이 y절편이 음수니까 여기를 마이너스로 그냥 바로 바꿔버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요 연두색 직선만 궁금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요 접선이 4, 2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해보시면 우리 m 값이 3분의 4다라는 사실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요거 계산을 꼭 해보세요. 그래서 m 값이 3분의 4다. 그러면 요 접선의 방정식이 결국에 뭐였냐면 3분의 4 집어넣어 보시면 y는 3분의 4x에다가 4, 2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0이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는 y축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는 이 좌표가 0, 마이너스 3분의 10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 구해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이 길이가 3분의 16이 되고 그다음에 이 길이가 4가 되겠죠. 요걸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죠? 3분의 32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삼각형의 넓이다라고 답을 내릴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접선 하나는 바로 구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용하시면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36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그림과 같이 중심이 2차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고 y는 x 플러스 3에 접하며 반지름 길이가 같은 서로 다른 네원이 있다. 이 네원의 모든 중심의 x좌표 곱이 5일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직선이 y는 x 플러스 3이 하나 나와 있는데 중심은 y는 x제곱 위에 있고 이 직선에 접해야 되니까 이 중심으로부터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그려보시면 이 길이가, 이 선분의 길이가 바로 반지름의 길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길이가 반지름 길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을 이렇게 이어보시면 이 주황색 직선은 y는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과 평행하겠죠. 왜냐면 이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에 있는 원에서도 이 y는 x 플러스 3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가 모두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이 두 원의 중심을 이렇게 이어보셔도 이 연두색 직선도 y는 x 플러스 3에 평행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요 길이나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y는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 기준으로 주황색과 연두색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하신다면 우리는 요 주황색 직선의 방정식을 y는 x 플러스 3에서 k만큼 더 위로 올라간 것, 그리고 연두색 직선의 방정식을 y는 x 플러스 3에서 k만큼 아래로 내려간 것,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중심의 좌표를 구하고 싶어서 x제곱과 x 플러스 3 플러스 k를 연립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이 점의 x좌표와 이 점의 x좌표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다라는 것이고요. 일단 마찬가지로 x 플러스 3 마이너스 k랑 연립을 했을 때의 두 근이 바로 이 점의 x좌표와 이 점의 x좌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감마와 델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해 보시면 이용하기 위해서 전부 다 왼쪽으로 이동해 보시면 모든 중심의 x좌표 곱이 5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5다라는 걸 알려준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해 보시면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하기 위해서 전부 다 왼쪽으로 넘겨보시면 감마 곱하기 델타가 마이너스 3 플러스 k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 곱한 값이 5다라는 걸 알려준 거기 때문에 9 빼기 k제곱이 얼마죠? 5가 되겠죠. 그래서 k 값이 2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k를 양수로 설정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내 원의 모든 중심의 y좌표의 합이 궁금한 건데요. y좌표 생각해 보시면 우리 k가 2라는 거 구했기 때문에 이 직선은 x 플러스 5고 이 직선은 x 플러스 1이잖아요. 근데 y좌표 구해보시면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알파 플러스 5. 요 점의 y좌표는 베타 플러스 5가 될 거고 이 두 원은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을 거니까 감마 플러스 1, 델타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을 모두 더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알파 플러스 5, 베타 플러스 5, 감마 플러스 1, 델타 플러스 1을 전부 다 더한 값이 우리가 궁금한 값이고요. 자,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서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해 보시면 1인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 여기서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해 보시면 감마 플러스 델타도 얼마예요? 1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1이고 요만큼도 1이기 때문에 결국에 12에다가 1 더하면 되니까 얼마예요? 14가 답이 됩니다. 자, 되셨죠? 36번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우리 37번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37번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모든 원 C의 넓이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4번 조건을 읽어보시면 원 C가 두 직선 y는 0, 즉 x축과 이 직선과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는 모두 2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나번 조건은 4,1은 원 C 위의 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가번, 나번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직선과 이 직선과 만나는 현의 길이가 둘 다 2이면서 4,1을 지나기 위해서는 이 4,1이 이 두 직선 사이에 있는 점이면서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원의 중심은 일단 1사분면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의 중심이 정확히 몇인지는 모르지만 이 원의 중심을 A, B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1사분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A랑 B는 전부 다 양수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원이랑 현이 나오면 항상 어떤 작업을 해주셔야 되냐면 현에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보셔야 돼요. 그러면 현을 수직 2등분하게 되거든요. 자, 저게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X축 그리고 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중심을 A, B라고 한다면 이 현에다가 수선의 발을 제가 내린 거예요. 그럼 현을 이렇게 수직 이등분하게 되거든요. 자, 근데 우리 현의 길이가 2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의 절반은 얼마죠?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X축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B가 되겠죠. 그럼 우린 뭐를 알 수 있어요? 반지름 길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반지름 길이가 얼마죠? 반지름 길이가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 보시면 루트 B제곱 플러스 1이다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y는 3x 빼기 4y는 0이라는 직선도 생각을 해보시면 마찬가지로 현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중심에서 이렇게 현에다가 수선의 발 내려보시면 이 길이가 마찬가지로 얼마여야 될까요? B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합동인 삼각형이기 때문이에요. 반지름 길이 같고 이 길이는 1로 같죠. 자, 그러면은 우리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B여야 되기 때문에 공식 이용해 보시면 이 직선과 A, B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해 보시면 5분의 절대값 3A 빼기 4B가 B다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절대값 3A 빼기 4B가 5B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3A 빼기 4B는 플러스 마이너스 5B잖아요. 그러면 3A가 9B이거나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자, 그런데 A랑 B는 전부 다 양수기 때문에 3A가 마이너스 B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3A가 9B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A는 3B라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원의 중심이 A, B였는데 A가 3B니까 중심이 3B, B고 반지름이 루트 B제곱 플러스 1이다 라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원의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겠죠? 중심이랑 반지름을 구했으니까 x 빼기 3b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반지름 길이의 제곱, 요게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원의 넓이의 합, 즉 B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원 위에 4,1이라는 점이 있다라는 나번 조건을 이용하시면 B값을 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4랑 1 집어넣어 보시면 얼마죠? 10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6B 플러스 17이 B제곱 플러스 1이기 때문에 9B제곱 마이너스 26B 플러스 16이 0이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나요? 인수분해? 자, 요렇게 하시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26 되죠. 아, 그래서 B값이 2 또는 9분의 8이다 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두 개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원 C의 넓이의 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넓이는 반지름 제곱의 파이입니다. 아, 그래서 B가 2인 경우는 5파이가 넓이가 될 거고요. B가 9분의 8인 경우는 B제곱 플러스 1파이 해야 되니까 81분의 64 플러스 1의 파이가 원의 넓이가 되겠죠. 요거 두 개를 더해준 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의 합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구해주시면 81분의 405에다가 145 파이가 되겠죠? 아, 그래서 81분의 550 파이가 되고요. 결국에 81과 550은 서로소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서로소인 것은. 그래서 P값, Q값 해서 더해주시면 631이다 라고 답을 내리실 수가 있어요. 되셨죠? 자, 이렇게 37번 정리해 보시고요. 마지막 38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세 원이 나와 있는데요. 그림은 뒤에 나와 있겠죠? 그림이 뒤에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저 직선에 대해서 직선 L이 도형 C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짝수인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N의 개수를 A, 홀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N의 개수를 B라 할 때, 자, 그러면은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써놓고 원C원도 중심이 0,0, 반지름이 4. C2는 중심이 마이너스 1,0, 반지름이 1. C3는 중심이 2,0,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입니다. 자, 근데 직선과 이 도형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이 직선은 지금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직선이 이렇게 아래쪽에 있다면 만나는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점점 올려나가면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곳을 찾아주시면 될 텐데 그 달라지는 부분이 첫 번째로 달라지는 곳은 이렇게 원 C1에 접할 때가 되겠죠. 이때 처음으로 1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때 딱 1개가 됩니다. 개수를 바로 써볼게요. 그 다음엔 몇 개가 되죠? 2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달라지는 게 C3에 접할 때 이때는 하나, 둘, 셋, 3개가 되겠죠. 이 사이에서는 2개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려주면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되죠. 만나는 점이. 또 달라지는 점이 어디냐면 이 두 원이 접하는 점을 지날 때 이 점을 지날 때 4,0을 지날 때 이때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이 됩니다. 3개. 이 사이에 있을 때는 하나, 둘, 셋, 4개였죠. 그쵸?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시 4개가 되는데 언제 또 달라지냐면 C2에 접할 때 이때 또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그쵸? 그 다음 조금 더 올라가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됩니다. 또 언제 달라지죠? 이 C2와 C3가 접하는 요 점을 지날 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돼요. 이 사이일 때는 6개였죠? 아까 전에 요 사이일 때 몇 개였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다음 조금 더 올려볼게요. 조금 더 올리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되겠죠. 근데 또 언제 달라질까요? 6개였다가 C1에 먼저 접할지 C2에 먼저 접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좀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후보가 되는 점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원과 접할 때 그리고 두 원이 접하는 요 점을 지날 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첫 번째 이때의 n값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 직선과 C1이 접할 때의 n값을 찾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 한번 써보시면 루트 2x 빼기 4y 플러스 루트 2n은 0이잖아요. 이 직선과 C1 사이의 거리가 2여야 됩니다. 자,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용해보시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해보시면 루트 2 더하기 16분의 0,0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2n. n이 지금 정수죠. 그래서 절대값으로 해주시면 이 값이 반지름의 길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소리고 요거 계산해보시면 절대값 n이 12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C1과 접하는 경우는 n이 플러스 마이너스 12일 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그냥 미리 구해놓을게요. C2랑 접할 때는 루트 18, 즉 3루트 2분의 이번엔 마이너스 1,0 사이에 거리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2n 요 값이 1이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3분의 절대값 n 빼기 1이 1이어야 되고 그럼 절대값 n 빼기 1이 3이기 때문에 n 빼기 1이 뿔마 3이 되겠죠. 그럼 n값은 4 또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n값은 4 또는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 마지막 C3와 접할 때의 n값도 구해보시면 3루트 2분의 이번에는 2,0 사이의 거리가 루트 2여야 되기 때문에 2루트 2 플러스 루트 2n 요 값이 2여야 된다라는 소리이고요. 그러면 절대값 n 플러스 2가 6이어야 되기 때문에 n은 4 또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은 요 접할 때 n값을 그림에다가 표현을 해보면은 이제 다시 저 왼쪽 그림으로 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C1과 접할 때인 점 중에 y절편이 자, 지금 다시 요 직선의 방정식 넘어가 보시면 이 직선은 마이너스 n, 0을 지나는 직선이죠. 자,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은 12랑 마이너스 12 중에 얼마가 될까요? 12, 0을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값이 마이너스 12일 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될 때가 n값이 12일 때가 되는 겁니다. 요 때가 n값이 12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C3랑 접하는 경우, 이 접선과 이 접선인 경우. 자, 결론적으로는 위에서 접할 때는 C2에 접할 때랑 C3에 접할 때가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때가 n값이 얼마가 되냐면 아까 전에 구했던 C3에 접할 때가 4 또는 마이너스 8이었죠. 그래서 요 때가 n값이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요 때가 n값이 4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C2랑 접할 때는 4 또는 마이너스 2였는데 요 때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요 때가 마이너스 2. 되셨나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두 원이 접할 때 요 점. 그러니까 4,0을 지날 때. 자, 그러면 아까 전에 y는 4분의 루트 2에 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4,0을 지날 때 n값을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n값이 4,0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n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아, 요 때는 n값이 마이너스 4구나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0,0을 지날 때 0,0을 지난다라는 소리는 n도 0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다 찾았습니다. 다 찾았으니까 이제 만나는 점의 개수가 짝수인 것과 홀수인 것만 찾아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어차피 마이너스 12부터 n값이 마이너스 12부터 12까지만 궁금한 거예요. 자, 근데 n값이 마이너스 12일 때는 한 개였으니까 홀수이고요. 마이너스 11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9까지. 요 때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 즉 짝수인 겁니다. 그 다음 정확히 마이너스 8일 때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라고 구해놨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5까지. 마이너스 5까지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4개다라는 것이고 딱 마이너스 4일 때는 어때요? 딱 마이너스 4일 때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일 때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4개. 다음 마이너스 2일 때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5개. 위에다 써볼게요.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6개. 0일 때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5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n이 1부터 3일 때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죠? 만나는 점의 개수가 6개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n값이 4일 때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 자, 거의 다 왔어요. 그 다음에 5부터 11까지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 마지막 12일 때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1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 구하고 싶은 것은 만나는 점의 개수가 짝수인 것의 개수를 A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짝수인 것, 홀수인 것이 더 적으니까 홀수인 것 찾아볼게요. 만나는 점의 개수가 홀수인 n값. 하나, 둘, 셋, 넷, 5, 6개입니다. 그래서 B값인가요? B값이 6개인 거고요. 짝수의 개수는 전체 정수가 지금 25개인데 25개에서 6을 빼니까 얼마죠? 19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구하고 싶은 것은 A 빼기 B이기 때문에 13이다 라고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역시 상위 1% 문제라서 생각보다 생각할 게 많았는데요. 원과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두 원이 접하는 점을 지날 때도 만나는 점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거 잘 체크하시면서 다시 풀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단원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